캐즘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요. 언제 끝납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끝나는 구간이. 예.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는 판매량이 꽤 신장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같은 모델 Y인데 연도마다 다릅니다. 그걸 저는 제가 제 딸의 아이폰을 보듯이 판단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시승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매년 다릅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유럽, 네. 미국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배터리 회사들,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금 거의 다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전지회사나 소재회사 쪽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강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지금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저희 선대인TV에 나와서 그 2차전지 섹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LNF의 최용진 전무님 다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NF의 경영기획실의 최용진 전무입니다. 네. 몇 달 지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긴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떤 면에서 변화가 생길 건지 좀 진단해보고, 또 최근에는 LNF가 테슬라 수혜주로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LNF 근황까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취임식 때 나온 뭐 내용을 보면 그냥 revoke the EV mandate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동안 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렇게 썼던 표현과 다르지 않은 되게 사실 두루뭉실한 그 표현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전기차 의무화에 뭐 IRA에 뭐 전면 폐지가 포함되는지는 사실 불투명한데 뭐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뭐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 EV 맨데이트를 처리하겠다라고 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소재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지를 지금부터 좀 면밀히 보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작년, 재작년 다들 말씀하시는 2차전지가 힘든 근본적인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는 각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희망 수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배터리 회사랑 소재 회사들은 다 증설을 해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판매 예상을 전혀 미트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급격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가 안 좋아졌던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 피부가 벗겨진 거죠.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EV 맨데이트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의무제 폐지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보조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가가 흔들리고 이런 이유는 이미 피부가 벗겨져고 상처가 많이 난 산 거죠. 거기에 물만 갖다 대도 이제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작은 악재일 수도 있는 얘기들, 사실은 악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상 소유량들이 지난 2, 3년 동안 충분히 다 지켜졌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사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고 이제 불리는 뭐 이른바 좀 불황 현상이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뭐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좀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무님이 보시기에 전기차 캐즘
끝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좀 어떤 변화들이 추가로 생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캐즘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요. 언제 끝납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끝나는 구간이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시장이라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정부 정책보다는 차량의 경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는 판매량이 꽤 신장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전기차들의 경쟁력이 좀 안 좋았던 거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격 경쟁력이 좋으면서 주행거리가 충분히 되면서 공간이 넓고 상품성이 괜찮은 이런 차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 올해는 그것들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결국은 정책보다는 영향을 충분히 두지 않을까. 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딸이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네. 저는 아이폰 5랑 아이폰 10이랑 거의 같은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만 성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숫자 하나하나마다 상당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좀 깊게 이걸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거 바뀔 때마다 사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매년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시승을 합니다. 같은 모델 Y인데 연도마다 다릅니다. 그걸 저는 제가 제 딸의 아이폰을 보듯이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승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매년 다릅니다. 모델 S도 완전히 다른 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안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딸 핸드폰을 보듯이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쟁력 있는 차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 이거를 이제 타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입니다. 뭐 말씀하셨으니 테슬라 차를 타보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전기자동차는 조용한데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터는 좀 조용하지만 그다지 조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초창기 모델들은. 최근에 타본 모델 S 플레이드는 정숙성 면에서 한국의 어떤 프리미엄차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주행감, 그다음에 승차감, 일단 그런 면에서 압도를 합니다. 그 테슬라의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증거네요. 네. 추천하고 싶은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시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보시면 여러 가지 뭐 말을 제가 하는 것보단 직접 운전을 10분이 아니라 한 5분만 하셔도 이건 예전에 탔던 모델 3가 아니네. 이건 예전에 탔던 모델 S랑 너무 다르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지금 그러지 않고 계시는 건 아이폰 5랑 아이폰 10이랑 야, 뭐가 다른데 왜 비싼 거 사줘? 라고 얘기하는 아빠랑 똑같으신 거죠. 그렇군요. 경쟁력 있는 차는 뭐 정책과 상관없이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들이 북미 시장에서 꽤 잘 팔렸고 GM의 리릭과 그 에키녹스 같은 뭐 이런 차들도 꽤 사실 잘 팔렸습니다. 대체로. 전무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테슬라가 지난해는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한 20-30% 이제 판매량 신장을 뭐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러면 지난해 테슬라는 왜 부진했고 올해는 그 20-30% 판매량 신장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보신다면 그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는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지 못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마 언론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된 거고 올해 이제 저 왜 늘어날 거라고 보느냐. 지금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도 하이랜더가 되면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차입니다. 디자인은 일부러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차거든요. 근데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살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상품성, 만족도 이게 굉장히 높은 차로 지금 제품을 출시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품성이 월등히 좋아졌으니까 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모델 Y입니다. 그 테슬라 예. 차량 판매량의 예. 비중. 네. 그래서 모델 Y가 어떻게 출시되느냐 그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조금 디자인도 모델 3랑은 다르게 사이버 트럭 갖고 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다들 운전 안 해보시니까 그걸 이제 안 해보시고 판단하시려는가 좀 이제 쉽지 않으신 거죠.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셨어요, 근데? 그거 지금 신청해놓고 한국에서는 아직 네네. 그러니까 할수 아직은 없고요. 좀 타기가 힘든 예. 상황인데 그렇군요. 하반기에는 좀 더 보급형 모델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뭐 그건 좀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그것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시면 네. 생산하고 싶을 때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은 펜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는 그 포커스를 믿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파트너라면은 그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급형 모델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뭐 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하반기로 한번 밀린 거거든요.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 네. 그런데 이거조차도 또 못 지켜질 수도 있을까요? 그거 뭐 사이버 캡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 같고요. 네. 그래서 제도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 제도라면 뭐 어떤 제도? 자율주행에 대한 네. 어떠한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이랑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달 전에 나오셨을 때 뭐 강조하셨던 것이 결국은 내연기관차만큼 싸지고 그러면서도 내연기관차보다 더 좋은 성능 그다음에 뭐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표현한 뭐 이제 TCO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여튼 매력적인 상황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예. 뭐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뭐 또 테슬라 이야기도 해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되게 정책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전기차 의무화 정책들을 뭐 하여튼 철회하겠다 이런 표현도 썼고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이제 나온 로이트발 보도를 보면 AMPC 유지를 하더라도 뭐 소비자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됐고요.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연비 규제나 또는 뭐 이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좀 대폭 완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이 있는데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안 나왔지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쓸 것 같은지와 그게 뭐 미국 전기차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잘 다들 보지 않으시는 관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2년 정도 전과 지금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환경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제어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회사, 전기차 회사, 소재 회사들은 각 자기가 속해 있던 분야의 경쟁사들과의 경쟁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 경쟁 상황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 거로 보이고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구체적으로. 지난 2, 3년 사이에 유럽, 네. 미국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배터리 회사들, 그다음에 전기차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금 거의 다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전기차 또한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나 현대나 이런 하고 비교했을 때 네. 상품성이나 실제 판매량 면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경쟁사들이 밀리는 상황이 돼 있고요. 네. 소재 회사 또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이 이제 커질 상황이 되면 경쟁이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 갖는 시장. 그 잘 아시는 그 스마일 커브. 네. 스마일 커브의 밑단에 사실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밑단에 들어가 있는데 네. SCM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업종들은 네. 사실은 경쟁 상태에서 이겨내야 시장이 성장했을 때 그 과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은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얻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얻은 것들은 지금 사실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에도 변함없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중국의 전지 회사들이나 소재 회사들이 당연히 관세나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쉴드를 쳐주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정부가. 네. 유럽도 그 쉴드를 같이 칠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네. 그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최근 움직이는 거 보면 중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은 배터리 부품에 들어가는 기술 수출에 네. 대한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CAT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중국 군사 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전지회사나 소재회사 쪽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강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지금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경쟁사들은 2, 3년 동안 거의 지금 드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은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관점인데요. 네. 저는 이제 비유하기를,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소수의 업체들로 이제 재편되는 과정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불황기를 거치었을 때 선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한, 그리고 이제 대규모 캐파 투자를 한 업체들이 이제 이 소수의 그 업체들이 과점화하면서 살아남는, 그리고 그 불황기를 거치면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사실 이게 뭐 캐즘 구간이 한편으로는 한국 업체들도 타격이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한국 업체들이 사실 뭐 이 활약하기 좋은 되게 이제 그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타격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이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시기를 지나면 저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진짜 다시 꽃필 시기가 본격적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